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걸 잠깐 얘기하면 음양을 이렇게 정의하면 아주 비슷한 사유를 한 서양 철학의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는 헤라이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로고스란 말을 최초로 제기해서 서양 철학의 핵심 용어가 된 로고스란 말을 철학 개념으로 가져온 사람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 안에 균형, 한도라는 뜻이 있어요. 뭐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사유하다는 뜻도 있고 말하다는 뜻도 있고 논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럼 이제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만물은 그 변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 만물도 변해가는데 그 변화 순간순간을 그것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로고스를 써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봉호가 나이 58세로 지금 머리도 반백이고 배도 있고 몸이 이런 것 하고 20대 이봉호를 생각하면,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꿈이 60kg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50, 6, 7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20대 이봉호가 56, 7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20대에서 30대로 가는 이 변화 과정에서 이봉호처럼 그렇게 만드는 어떤 한도와 균형이 로고스로 작동해서 20대 이봉호가 있었겠죠. 58세 이봉호는 이제는 74kg, 5kg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피부도 이렇고 머리도 이렇고 변화해서 또 58세 이봉호의 균형과 한도를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것을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시 음과 양이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이봉호한테 적용하면 20대 이봉호는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어쨌든 더 양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나 있었겠죠. 물론 그 안에도 음이 요소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58세 이봉호는 양이긴 하지만 음적 요소가 많이 늘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20대 이봉호와 50대 이봉호를 이렇게 바꿔시켜내는데 그 음양은 늘상 균형과 어떤 한도를 유지하면서 음양의 관계로 드러나는 방식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만약 음양을 철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의하는 내포를 가진다면, 내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진다면 이 음양은 변화 속에서 음양이겠죠. 변화 속에서 변화를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그것이 개념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체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이 실체인가? 바로 그렇게 연결할 수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태극이 나뉘어서 둘이 되었는데 이 둘을 음양으로 볼 것인가 천지로 볼 것인가 의 문제에서 만약 이러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면 음양으로 보지 않겠죠. 그렇죠? 이건 양상이니까, 드러난 모습이니까, 양태이니까. 그러면 이 양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체로 있어야겠죠. 그것은 천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데 여기는 태극이 분해서 분이 위, 이가 되고 이는 고생 천지라고 이를 보는 것이죠. 좋아요. 이 개념을
전제한다면 천지로부터 사시가 나올 것이고 사시 안에서 음양 강유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사시와 음양과 강유는 천지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거나 양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8, 산택, 수화, 홍기까지 8까지 나갔죠? 좋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가 아까 질문 일기라고 하면 이 일기는 실체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때요? 실제 여러 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실제 여러 번 되는 거 아니에요? 일기 키 개념을 실체로 보는 것들은 장자에서 나오죠. 장자에서는 기가 응집하면 생성되고 예. 산일하면 사라지죠. 그 모든 존재가. 그러면 기를 실체로 본 거네요. 예. 자, 그럼 다시 질문. 음양이 기인가? 그러니까 음양 이기가 충돌해서 성장 마무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기가 실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노자의 네. 그 내용을 당신은 음양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노자가 말하는 일생이가 음양일 수 있는가? 예, 그러네요. 예. 음양이 아닐 수도 있는 예,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왜 키라는 개념 안에 음양이 결합했는가, 포괄되었는가, 또는 춘추에 나오는 육기, 음양, 회, 명, 풍, 우 6개의 기는 어찌 가고 예. 음양이 2개가 기에 하이 분류체계로 들어갔는가? 모르잖아.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이제 음양이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포괄적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음양 대신에 자웅 써도 되잖아. 자웅, 빈모 이런 거 써도 돼. 자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적어도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한 이 로고스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음양을 이렇게 보는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로고스를 실체로 보느냐 아세안 철학에서는 보지 않는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또 가봅시다. 그래서 논리적인 접근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태극에서 분이 위에 이르는 단계를 존재론적으로 키에 해당하고 분이 2에서 고생천지로의 전환을 형상론으로 전환한 전환은 형상론으로 천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논리학에서 모디피케이션,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키가 천지라는 사물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디피케이션, 양태로 되는 거예요.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논리적 범주를 12개로 나누죠. 질, 양, 관계, 양상, 칸 내역이 안 맞네. 어쨌든 그러면 질을 봅시다. 안 쓰놨네. 쓰난 줄 알았는데 안 쓰놨네. 아이고.
일단 양을 봅시다. 양. 전, 칭, 석, 칭, 다, 지를 봅시다. 긍정, 부정, 혼재. 관계를 봅시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 인과적이거나 이런 거겠죠? 쓰는 거구나. 그렇지. 관계. 인과, 실체, 속성, 상호, 서로서 주관. 양상은 참 피연위원. 이게 내가 쓰다가 그걸 찾아서 쓴다고 그래놓고 찾다가 안 찾은 것 같은데 이건 좀 그치. 봐봐. 가능, 불가능. 이거를 기억에 의존해서 쓴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충 맞을 거예요. 철학과 다닐 때 칸트 배우면 논리학 이 11범주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때 기억을 가지고 살짝 메모를 찾아서 정확하게 쓴다는 것을 안 썼네. 봅시다. 어쨌든 가령 키라는 개념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검색해보세요. 대략 칸트의 12범주. 칸트의 논리 12범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대학교 3학년 때 시험 치고 기억한 거를 제대로 기억을 하냐 안 해가지고 대략 맞죠? 예, 양상의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유연성. 어디? 양상이요. 그래서 뭐라고? 네. 뭐라고? 가능성. 예. 아 진짜. A분 봐주셨겠네요. 아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 정기령 씨가 주역의 탄생의 그 뒤에 개사된 인용 장수가 다 틀렸다고 나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그게 문제야. 이 기억이. 꼭 기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항상 나중에 맞겠는지 확인하시는 게. 기억으로 쓰고 확인을 안 하니까 장수가 틀렸다고 몇 장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평생 그래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태극이 2가 되고 2가 천지가 됐을 때 관계를 한번 봅시다. 태극을 만약 실체라고 보면 천지가 속성인가요? 태극의 속성인가요? 속성은 아니겠죠. 좋아요. 필연과 우연으로 볼까요? 인과로 한번 봅시다. 태극이 원인이고 천지가 결과인가요? 이건 어때요? 좋아요. 태극과 천지가 상호관계를 이루나요? 어떤 것 같아요? 뭐 깊게 따져보면 상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호. 이것도 모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태극이 필연적이고 태극에서 천지가 나온 게 필연적인가요? 우연적인가요? 어떤 모호? 모호? 네. 아. 약간 태극은 있고 천지는 없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태극으로부터 천지가 나오면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양상밖에 없네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꼭 그렇게 나올 필요 없으니까. 상호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천지가 있는다면 천지가 다시 태극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 실체 속성도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양태인데, 드러난 양상인데, 태극으로부터 필연 우연도 아닌 것 같고, 태극으로부터 천지로 가능한 논리 구조.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논리 구조. 라고 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시 칸트가 12범주를 만들어 놓고 논리적으로 저 12범주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논리의 구조가 타당하게 되는 것들을 검토하는 구조들이 이 12개의 구조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태극에서부터 천지의 논리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양상에서 이것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양상론이에요. 그래서 이를 논리적으로 해보면 온톨로지에서 원기 또는 1기에서 2기로 2기에서 천지로 구분할 수 있긴 하다. 이건 존재론 기론을 가지고 보면 만약 원기에서 2기 2기에서 천지 이렇게 분위 2자를 2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대의 사유들을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이 밑에 아줌마한테 맨날 복사를 하는데 이쪽 부분을 복사를 안 해. 아줌마 내가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이쪽 부분만 복사해. 이쪽 좀 안 되는데 얘기를 합시다. 한대 이론 체계 형성 중 보면 혼돈 이 혼돈을 원기 또는 일기라고 해서 쭉 가서 6기, 2기 6기는 항의하고 같죠. 중의학으로 갔죠. 의학으로 갔죠. 2기는 우주 발생론 또는 역학. 6기는 음양 풍모해면 그거 그럼 그거는 춘추에 나온 거잖아요. 춘추에 나와도 다 한대에서 황제 내경이 쓰이잖아요. 황제 내경이 한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거랑 틀립니다. 뭐? 황제내경에 들어간 죽기랑 춘추자전에 나온 죽기랑 그런데 육기 개념이 네, 이렇게 말이 죽기만 같지 알맹이는 틀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혼돈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천지 만물로 보면 만물로 보는 구조가 있죠. 이게 역위하고 참동계의 논리죠. 지금 일단 흐름을 한 대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존재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키가 6기고 6기를 실체로 보거나 2기를 실체로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거는 키를 실체로 보는 거죠. 음양 또는 음양을 실체로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논리적인 어떤 사람들은 음양을 현상으로 본 거죠. 양태로 본 거죠. 그래서 음양을 양태로 봤어요. 양태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음양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왜 음양이 기에 수용될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음양론하고 오행론은 저는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세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인 거지 원리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기론에다가 음양론을 적용한 거지 음양이 기라고 생각을 쓰기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론 안에 기론의 흐름 안에서 음양과 오행이라는 관계나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지 기론에서 음양론으로 간 건 아니다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그 중국의 과학사상이라는 책을 쓴 일본 학자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양반은 중국에는 실체 개념이 없다. 운동 변화에 대한 법칙 개념도 없다. 따라서 관계 방법론으로 보기 때문에 패턴이라고 말하죠. 패턴. 그래서 음양도 패턴, 오행도 패턴. 그래서 이게 패턴화라고 보기 때문에 패턴이면 이게 기일 수도 없잖아요. 기론으로. 그렇죠. 기론에다가 저걸 또 적용하는 거죠. 오행론을 적용하는 거고 음양론을 적용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참동계가 왜 천지 안에서 1월의 운행을 1월 위역을 말하거나 감리 위역을 말하거나 하는 논리는 이 논리를 이 밑에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에서 양상론으로 양태론으로 이 사람들은 이 천지까지 이해한 것이고 천지 안에서 현상으로서 음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구조가 제가 보기엔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원래 음양 개념에 부합라고 보고 어렵나요? 그러면 교수님 노생 이해할 때 이가 음양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음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럼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모르는 거죠. 네. 굳이 알을 필요 있나요? 그래서 노자는 뭔가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본인은. 그렇죠.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하자면 한때는 이런 사유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혼종하고 있어서 아주 재밌는 것은 이 태극생 양이 이 양을 음양으로 정의하는 게 또 나와요. 삼고분서라는 책에 양의자 음양양 근데 이 책이 유일해요. 한나라 시대 때 양의를 음양으로 정의하는 저 책은 한위총서라는 데 실려있는 고서인데 대한민국에서 한위총서를 읽어본 사람이 현재는 저밖에 없겠죠. 조선시대는 서명이라는 분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위총서를 구했고 서명이가 왜 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읽었죠. 이게 나와요. 삼고분세. 그 책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중국에서도 안 구해지는 책.